여러분들 페이지 509페이지에요. 양도소득세.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했다면 취득세 세율 정도만 좀 공부를 더 확실하게 외우고 오세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몇 문제를 맞히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이냐 아니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양도소득세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실무적인 면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도세만큼은 꼭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로서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건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 그래서 소득인데 이 소득은 결국 우리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걸 소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요. 이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고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법인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학술적으로요, 소득세를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소득세를 그냥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그냥 법인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도 법인세가 되게 어려운 세목인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자, 우리는 소득세를 대상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님들 이 소득이라고 하는 세금이 크게는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거든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2, 배, 사, 근, 연, 기라고 해서, 자, 외우세요.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입니다. 2배사 근연기라고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2배사 근연기는 얘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과세가 되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말을 해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소득세 세율이요 6에서 45%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표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은 6%고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고요. 이렇게 나가서 최대 45%까지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취득세 한번 볼까요?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인데 과세 표준이 1000이에요. 자, 유상취득이다. 유상취득 4%라고 한다면 1000 곱하기 4%는 41테고, 만약에 2000 곱하기 4% 하면 80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기억나세요? 과세 표준이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얘가 2배 뛰니까 얘도 2배가 뛰어요. 맞죠? 그러니까는 얘가 올라가는 비율하고, 즉 과표가 올라가는 비율하고 세액이 올라가는 비율이 같아.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이죠. 우리 재산세 할 때 누진세율이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인데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일 때는 6%니까 그냥 6%만 하면 되겠죠. 그럼 60만 원이에요. 근데 과표가 2,000이야. 과표가 2,000이면요. 자, 그럼 과세 표준이 2,000이면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000이면 2,000 곱하기 15% 하는 건 아니고 1,2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15%. 1,200, 800 하면 2,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2만 원, 120만 원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92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역시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데 세금이 올라가는 비율이 더 커. 얘는 지금 2배가 뛰고 있다면 얘는 지금 3배가 뛰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2배가 뛰고 3배가 뛰고 있다. 그러니까는 과표가 올라가는 비율보다 세금이 더 커. 이런 세율을 우리는 누진세율이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라고.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어 온 소득이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어 온 소득을 여러분의 근로소득하고 여러분의 사업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면 뭐가 된다? 종합과세되는 세금이 너무나 커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류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진 효과를 조금이나 완화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류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배사 근연기는 무슨 과세하고? 종합과세하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 분류해서 과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시 받는 이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임대업자가 받는 거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자 소득으로 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임대업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임대업을 하고 있어서 보증금 받았어요. 그 보증금을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았거나 또는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받는 그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자 배당 소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소득을 해야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사업 소득은 어차피 종합과세가 될 거라면 굳이
이게 이자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안 드나요? 이게. 아니 어차피 종합과세 될 거라면 왜 2배사 근년기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을까? 퇴직소득이야 양도소득이야 분류과세하는 것은 누진세 부담을 조금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과세하는 건 이해하겠어. 그럼 2배사 근년기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건 여러분들 원래는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걸 소득 금액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자 소득이 되면 이자 소득은요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해줘요. 여비교통비조차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이자 소득 금액은 뭐가 된다? 그냥 소득 금액이 1,000원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사업소득은 임대료, 인건비 또는 접대비 등 모든 비용을 빼줘. 그래서 필요경비를 800원 입증되면 800원을 빼줘. 그러면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200원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이렇게 구분.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자 소득이다라고 하면 1,000원이 합산이 되는 거고 이게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200원만 합산이 되면 되는 거라고. 결국 이자나 배당 소득은 불로에 대한 즉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크게 잡아. 소득 금액을 크게 잡으면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겠죠. 근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잡아. 얘네들은 결국 세부담이 작아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는 똑같은 1,000원을 벌었어도 자본에 대한 대가냐 노동에 대한 대가냐에 따라서 자본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그건 세금을 점점 많이 과세된다. 그러니까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누진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겠죠. 아셨죠? 그래서 그렇듯 이해하셨죠? 그러면 뭐야 도대체? 이거는 여러분들 임대업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냐? 이자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받았을 때 사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채업자를 뭐라고 해요? 사채업자를 고리, 대금업자라고 하잖아요. 은행이 이자를 받는 건 사업이겠지. 맞죠? 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그건 사업일 거 아닙니까? 그 이자는 사업소득이야. 대금업자가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라고. 아셨죠? 대금업이 아닌 사람이 받는 이자는 이거는 뭐다? 그냥 이자소득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자 오늘 배워드릴 양도소득인데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 내요?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편견을 버려야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매매업자예요. 건설업자야. 그런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에서의 꽃은 뭐냐면 돈을 벌었는데 이 돈 번 소득의 종류가 뭐야? 이자소득이야 사업소득이야 요거를 구분하는 게 우리 세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아셨죠? 2배사 근년기 중에서 어느 소득이야? 사업소득이야 양도소득이야? 이자소득이야 사업소득이야? 기본적으로 업이 내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얻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자 배당 또는 양도소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2배사 근년기 기타 소득인데 이 기타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 소득이에요. 복권 당첨 소득. 제가 구리에서 사무실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바로 앞에가 이제 복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한 장씩 사기는 하는데 뭐 기타 결과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2배사 근년기 여기서 말하는 기타라고 하는 것은 2배사 근연 연금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복권 당첨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개인주의 과세다, 열거주의 과세다라고 하는 거 509페이지 신고 납부제도요. 다음 년도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510페이지 가보시면 디귿번에 510페이지 가보시면 디귿번에 분류과세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류과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과세기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래서 소득세는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겠다. 이렇게 아셨죠? 요거 정말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정도를 좀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 있는데,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보증수가 있죠.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소득세를 배우고 있어요.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그죠?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된다는 거, 요거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 그죠? 그러면 종합소득은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이,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있죠. 끝나시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이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 또는 (183)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에 불구합니다. 국적 상관없어요. 국내에 183 이상의 거주를 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거주자의 대명사 누가 있어? 월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손흥민, 류현진. 손흥민이나 류현진 대표적인 국가대표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국민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그들을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국내 소득이냐 국외 소득이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국내 소득도 과세가 되고 국외 소득도 과세가 돼요.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만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근데 손흥민이 얼마를 받죠? 걔가. 그래서 걔네 주급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주당. 아마 손흥민이가 받는 주당 월급이 2억 정도 될 겁니다. 주에. 그냥 2억씩 꽂히는 거예요. 100억 정도가 되니까. 그죠? 주당 2억씩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가 없는 세금이라고. 근데 손흥민이가 우리나라에 광고를 출연했어. TV에 출연했어. 그런 소득은 과세가 될 수 있지. 아셨죠? 근데 손흥민의 개인적인 그 연봉은, 외국에서 받는 연봉은 우리나라 과세할 수 없다. 손흥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그를 비거주자로 처분하고, 비거주가 되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거주자가 되면 당연히 국내 구외 소득 과세하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것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고, 그 중에서 이제 양도소득을 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득세 납세무자는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511페이지 보세요. 양도세 의미 과세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특징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넘어가고 페이지 51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과세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양도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낸 세금이에요.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낸 세금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과세 대상 뭐가 있었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었어요.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 응? 그럼 취득세 대상되는 것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임무,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한 부동산들, 동산들 있잖아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이란 크게 권리 변동이 한 실질 취득과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간주 취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간주 취득 4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었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야.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뭐냐? 양도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낸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거된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자, 뭐가 있냐면 부동산. 부동산이란 당연히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등기 자산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토지의 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따라서 외우시면 돼요. 건물의 정의, 건축법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토지가 뭐냐, 건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세법에서 공부할 것은 토지와 건물이 양도세 대상이다가 중요한 것이지, 토지의 정의, 건물의 정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토지,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냐면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용익 물권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거든요. 자, 이런 용익 물권은 양도했을 때, 자, 우선 기억나세요? 그냥 오늘은 요것만 하죠. 얘들은 양도세 대상이 되느냐? 전세권 양도세 대상이 돼요. 지상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역권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세권과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만 지역권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전세권과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만 지역권은 제외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지역권은요, 민법에서 보면 요역지와, 즉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부종성이라고 하거든요. 독립성도 있지만 부종성이라고 해요. 부종성. 그러니까는 전세권은 부동산과 별개된 권리로 양도할 수 있지만 지역권은 부동산과 별개로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지역권이 제외된다는 거. 요거 첫 번째 중요하고. 자,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에요. 따라서 얘는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 효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가 혹 됐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 우리 둘만의 관계에서 효력만 있을 뿐이지 제3자의 어떤 그 양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채권의 물권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의 독립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채권의 물권화라고 해요. 아셨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중요한 건 등기된 임차권이어야 된다는.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기본적으로 지역권이 제외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너무나 중요했던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된다. 그러니까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 자산 양도세 대상이 된다. X라고 아셨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의 예시주인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기 예시가 돼 있어요.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예시된 거예요. 건물이 완성된 때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 권리,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그냥 대표적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기타 자산이 있는데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A번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E, A, B, C, D, E 할 때 거기 보시면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이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영어권하고 이주권인데 이런 영어권 이주권은요 단독 양도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 즉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이나 이주권 양도하면 그건 기타 소득이야.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아니라 그냥 2배사 근연기 여기 여러분들 여기 종합소득 중 2배사 근연기 중에서 이 기타 소득이라는 게 기타 소득. 영어권이나 이주권을 단독으로 한다면 얘는 복권 당첨 소득 같이 아주 일시적인 소득이야.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우발적인 소득이야. 그래서 이걸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이게 함께 양도 시에는요. 이거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얘는 분류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할 게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과 서로 다른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 이거 전혀 별개의 문제 아셨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은 다르다. 자,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자, 영어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것은 우리 영어권 단독으로 양도하는 거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중개사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개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영어권이거든요. 권리금. 이 권리금 사고 팔잖아요. 근데 이 권리금도 원래는 세금 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 처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권리금도 원칙적으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어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대부분 언제 나타나냐면 이게 수용의 경우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수용의 보상 명세서가 있거든요. 수용 명세서가 있어요. 보상 명세서가. 그 보상 명세서를 보면 토지 대가 얼마, 건물 대가 얼마. 근데 그게 상업용 건물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영어권에 대한 대가 얼마.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어권, 이주권 얘네들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이제 수용의 경우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들 수용은 내가 1,000원에 샀다가 지금 이제 1억 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용할 때 양도를 하는데 토지나 건물은 양도세 내니까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해. 근데 영어권의 양도는 이거는 기타 소득이야. 그래서 얘는 원래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수용이 당했을 때 내야 될 세금을 따져보면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세 내고 영어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납세금을 지지 말고 만약에 수용이 돼서 토지 등과 영어권이 한꺼번에 양도가 됐다면 이때는 그냥 하나의 납세무, 하나의 납세금을 져. 양도세의 납세금만 져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영어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그냥 종합소득세만 내면 돼. 근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일 때만큼은 이때는 양도세 따로 내고 종합소득세 따로 내지 말고 그냥 하나의 납세금을 져.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축권이라고 했을 때 요거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이라고 한다면 아셨죠? 영업권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양도세로 하나의 납세물 쳐. 부동산 양도세, 영업권 종합소득세 그렇게 내는 게 아니야. 그냥 토지와 영업권이 함께 양도가 됐다면 토지 건물과 영업권이 함께 양도가 됐다면 이때는 하나로서 기타 자산의 양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특정 실물 이용권이 있고요. 그죠? 골프 이용권, 콘도 이용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디귿 C하고 D, C, D 좀 해보실래요? C, D를 합쳐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라고 써두세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그 외에 주식이 있고 파생 상품이 있어요. 어라? 그러면들 여기 주식하고 여기 주식하고는 어떻게 틀리지? 네? 자, 보시면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 있고요. 그 외 주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주식은요.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나눠지고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상장 줄 때 대주 줄 땐 과세가 되고요.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이 다 과세가 돼요. 그런데 소액주주의 주식만큼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과세가 되더라도요. 세율은 10% 또는 20%만 내면 돼. 제가 아까 세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양도세 세율이 6에서 45%라고 그랬잖아요. 누진세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을 여러분들 제가 골프장을 영위한 법인이야. 골프장을 영위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골프장을 사고 팔면요.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 자 그렇다면 저는 골프장을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골프장을 법인이 갖고 있게 하고 그 법인의 주식을 사고 팔면 골프장을 직접 사고 파는 것보다는 훨씬 세금이 쌀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얘는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게 아니고 얘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 응?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면 결국은 세율은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나오네. 기타 자산 양도로 본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양도세 대상을 외울 때 토지, 건물,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양도세 과세 대상을 외울 때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금 이렇게 크게 외워야 돼.
이렇게 크게 구분을 먼저 해놓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세율이 달라져. 세율이. 이렇게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면 6에서 42%예요. 아니 41%. 6에서 45%. 아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부동산이냐 권리냐 기타냐 주식이냐. 아까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주식은 10% 또는 20%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세율에 비해서 기타 자산 양도로 보게 되면 항상 누진세율이 되는 거고. 자, 특히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은 6에서 45%지만 이게 미등기예요. 미등기 양도했어? 그럼 70%야. 1년 미만 양도했어요? 그럼 50%고요. 2년 미만 양도했어요? 그럼 40%예요. 아셨죠? 근데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면 등기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5%가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 양도세 과세 대상 정의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양도세 대상이냐 아니냐만 기억하면 돼. 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포인트. 전세권,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이 제외된다는 거 첫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임차권이 된다는 거 두 번째. 아셨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거거든요. 자,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는 것은 자, 특히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단독으로 양도되면 이거는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이야. 하지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다면 이때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있어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거. 이렇게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면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과 또는 부동산의 양도되는 것과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세율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특히 기타 자산 양도로 보게 되면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6에서 45%가 적용된다. 아셨죠?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역권 제외된다는 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된다는 거,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 이주권은 기타 자산 양도로 본다는 거. 그럼 영업권 이주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 아셨죠?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거. 그것의 차이는 세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양도가 뭔지 아셨죠? 좀 쉬었다 공부하도록 할게요.